진세훈 씨, 지금 들으신 영채의 목소리 진짜 맞는지 끝까지 확인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보게 될 행동으로 판단하실 건가요? 문이 닫히기 직전 차정원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웨딩드레스 쇼바는 숨죽인 공기였고 공난숙은 차정원의 멱살을 움켜쥔 소나기 힘을 조금도 풀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이 낮게 내지르듯 말했어요. 내가 우리 영채 행세를 했다는 건 틀림없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진세훈은 눈을 크게 뜬 채 차정원과 공난숙 사이를 오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설명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난숙은 비웃듯 코끝을 올렸는데요. 설명? 사기꾼이 무슨 설명을 해? 그 순간 매장 안전화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는데요. 네, 손석진 실장님 예. 지금 네. 직원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금 주영채 씨가 예약자명의 확인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아니면 드레스 시착을 중단하라고요. 정적이 길게 흘렀습니다. 진세훈은 한 박자 늦게 차정원을 받고 차정원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주영채가 확인 전화를 했다고요? 그럼 전화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는데요. 이미 끊으셨습니다. 공난숙은 손을 놓듯 밀어버리고 말했어요. 봐라. 본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차정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을 그은 건 사실인데요. 그 선이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어진 건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첫 번째 고비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진세훈이 상황을 정리하듯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더 끌면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공난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확인 좋아하지. 그 확인 내가 직접 도와줄게. 공난숙이 앞서 걸어나가고 차정원은 그대로 굳어선 채 숨을 골랐습니다. 매장 바깥 공기가 비정하게 차갑더라고요. 그날 밤 차정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음성 변조 앱에 남아있는 통화 기록을 지우려다 말고 멈췄습니다. 지우면 정말 거짓말쟁이가 되는 기분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자신을 스스로 보면서 이상하게도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가짜놀이 끝나면 세상은 다시 불친절해질 거예요. 주하늘의 말이 귀에서 울렸는데요. 차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맞아. 불친절해지겠지. 근데 불친절해져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어. 마음속에서 이상하게 단단한 게 생겨났습니다. 다음 날 주하늘을 만난 차정원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미안합니다. 주하늘이 말했어요. 미안하단 말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가 들통나면 정원 씨가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커요. 차정원은 피하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한 달만 그 한 달이 나를 살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내가 만든 옷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보일 때 그 순간을 내 손으로 잡고 싶었거든요. 주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터트리면요? 존중할게요. 답은 어제와 같았는데 눈빛은 어제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주하늘이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위험을 분산시키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음성 변조 앱은 쓰지 말아요. 차정원이 놀라서 웃었습니다. 그럼 더 빨리 들키는 거 아닌가요? 주하늘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은 길게 못 갑니다. 차라리 행동으로 디테일로 버티세요. 누구인지보다 무엇을 하는지가 먼저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시각 공난숙은 황 실장과 구 실장, 윤 비서를 불러 짧은 회의를 열었는데요. 공난숙이 먼저 정리했습니다. 진세훈은 아직 마음이 흔들리더라. 확인한다며 시간을 끈다. 그 사이에 우린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한다. 황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웨딩 관련 공급망과 언론 라인, 우리가 먼저 쥐겠습니다. 가짜 신분 프레임으로 여론을 꾸려놓으면 이후 행동도 수월합니다. 구 실장은 일정표를 펼쳐들었습니다. 내일이면 기사화가 가능합니다. 윤 비서는 조용히 메모를 덧붙였어요. 단 반대 여론의 씨앗으로 사적인 악감정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톤을 조절해야 합니다. 공난숙의 눈매가 더 매서워졌는데요. 악감정? 그게 왜 문제야? 잘못을 바로잡는 게 먼저지. 황 실장이 그제야 조심스레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회장님, 과한 감정은 역풍을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만 내보내죠. 공난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한혜라는 묘하게 다른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차정원의 집에서 봤던 곰 인형, 그리고 안색이 변하던 자신의 반응. 한혜라는 홀로 그 감정을 씹어 삼켰는데요. 의미 없는 우연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스쳐 지나간 차기범의 얼굴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한혜라는 차기범을 뒤따라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기범 씨 맞으시죠? 차기범은 어리둥절해 하다가도 특유의 무뚝뚝한 얼굴로 대꾸했는데요. 내가 기범인데 왜? 한혜라는 잠깐 침묵하다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뵌 적이 있어서요. 차기범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 난 잘 모르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얼굴은 아주 미세하게 일렁였는데요. 기억나지? 기억나지 않냐? 한혜라의 묵직한 눈빛이 질문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차정원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빠 차기범에게 들켰습니다. 정원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늦냐? 아빠의 목소리는 반말이고 대꾸도 반말이었어요. 아빠, 요즘 좀 바빠. 차기범은 잠깐 뜸을 들였다가 던지듯 말했는데요. 저 여자는 누구냐? 어떤 여자?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랑 스친 여자. 너한테 왔다가 나간 여자. 차정원은 얼버무릴 수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혜라라는 분이야. 내 그림을 보고 괜찮다고 하셨어. 차기범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한다. 마음 흔들지 마라. 그 말투에는 무뚝뚝한 보호가 섞여 있었는데요. 정원은 그걸 잘 알고 있었고 알고 있어서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알겠어. 흔들리지 않을게. 아빠와 딸의 반말은 쿨했고 그래서 더 진심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진세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잠깐 봅시다. 공식 자리는 아닙니다. 말투는 존댓말로 조심스러웠는데요. 차정원은 그 존댓말의 묘한 거리감과 예의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를 믿을까 의심할까. 다음 날 만남에서 진세훈은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채 씨 아니 정원 씨. 당신이 만든 드레스 라인의 의도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호칭을 바꾸는 순간이 아주 느리게 지나갔는데요. 차정원은 순간 뜨거워졌다가 차분해졌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진세훈은 끝까지 존댓말을 유지했습니다. 이 드레스의 주름은 규칙적으로 출발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차정원은 웃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시작은 다 규칙에서 배우는데요. 진짜 내 마음이 들어가면 예측이 안 돼요. 진세훈의 눈매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말 믿고 싶습니다. 그러곤 아주 낮게 말을 더했어요.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은 저런 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차정원의 심장에 오래 남았는데요. 믿음이 아니라 믿고 싶은 의지에 가까운 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당일 저녁 익명의 제보가 업계 커뮤니티에 올라왔거든요. 건양가 혼사, 가짜 신분 논란, 웨딩숍 소동 전말. 기사와 직전의 글은 자극적인 문장으로 가득했고 본문에는 음성 변조 앱이라는 키워드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라인이 움직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봤는데요. 문제는 그 글 말미 한 줄이었습니다. 다만 본건 관련해 한혜라 측과의 미묘한 이해관계도 관찰됨. 칼날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화살이 한혜라 쪽으로도 몇 개 꽂히기 시작했는데요. 공난숙의 칼과 한혜라의 칼이 서로 스칠 때 나는 냄새가 화면 밖까지 번지는 듯 했어요. 그 사이 주영채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따로 불러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 지켜주려고 하는 말이야. 아니면 내가 지키고 싶은 걸 지키려고 하는 말이야. 주영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둘 다야.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나 대신 얻고 있는 시선이 너무 위험해. 친구 사이의 반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한 온도였어요. 차정원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만할게. 근데 그만하는 방식은 내가 정할게. 주영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니. 같이 끝내자는 거야. 그 말에 주영채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나눠서 공개하자. 서로에게 불리한 부분도 빼지 말고. 두 사람이 손을 잡는 듯 보였던 바로 그때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진세훈에게 익명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주영채 디자인북 도용 정황,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함께 보냄. 첨부된 사진 속에는 고등학생 차정원과 주영채가 나란히 서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디자인북 표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단정하기 어려웠는데요. 메시지 본문은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어요. 이거는 차정원이 직접 말하게 하시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세훈의 판단을 흔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진세훈은 밤늦게 차정원을 불러 사진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존댓말은 그대로였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차정원은 사진을 보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오래전 상처가 사진 종이에서 뚝뚝 떨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날 내 노트에서 몇 장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의심했거든요. 내가 틀렸나, 내가 못나서 그런가.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눌러 담았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알아요. 그 몇 장을 가져간 사람도 그걸로 인정받은 사람도 결국 자기 손으로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면 시작은 훔칠 수 있어도 끝은 못 훔치거든요. 진세훈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구명줄 같았습니다. 한편 진태석은 관망 중이었는데요. 시장이 요동칠 때 손을 먼저 내밀지 않는 그 특유의 습관이 발동했습니다. 황 실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개입하시죠?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칼 끝이 서로 엇갈리는 소리를 좀 더 들어야 해. 살아남는 칼집에 칼을 꽂아야지. 그것이 두 사람의 차이였고 그 차이가 다음 판을 예고했어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한혜라가 조용히 차기범을 다시 찾아간 겁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아이 잃어버린 뉴스 보셨어요? 차기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얘긴 왜 꺼내요? 한혜라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당신 옆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차기범의 눈빛이 흔들렸고 한 박자 늦게 반말이 튀어나왔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한혜라는 고개를 숙였다 들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쓸데없지 않다면요. 이 대목에서 더 나가면 위험하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는데요. 한혜라는 경계선을 딱 한 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원 양에게 상처는 주지 마세요. 그건 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애원도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오래된 빚과 닿아있는 말투였어요. 차기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서며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내 딸 다치면 그땐 나도 모른다. 이튿날 차정원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음성 변조 앱을 삭제했고 주영채와 함께 진세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 하나 앞에 앉았고 서로 다른 호흡으로 숨을 골랐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차정원이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주영채로 살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진세훈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주영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 역시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말을 나눠서 진실을 꺼내놓는 장면이었는데요. 진세훈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유는요? 차정원이 답했습니다. 제 옷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 없이도 제 옷이 서는지 보고 싶었어요. 주영채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름이 너무 무거워서요. 이 고백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완전했습니다. 숨긴 것도 있었지만 숨기지 않은 게 더 많았거든요.
바로 그때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예고 없이 들어왔습니다. 노민구가 흥분해서 뛰어들어왔거든요. 큰일 났다. 커뮤니티에 반전 떴어. 화면에는 새로운 익명 제보가 올라와 있었어요. 웨딩숍 소동, 제보자는 내부자. 그리고 첨부 파일. 열어보니 매장 CCTV 일부가 편집된 채 올라왔는데요. 곧장 이어진 문장 하나가 모든 얼굴의 혈색을 바꿨습니다. 이 내부자 김성희로 추정. 김성희는 하네라 라인의 실무 담당자였죠. 칼끝이 한 번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공난숙의 칼, 하네라의 칼, 그리고 누군가의 칼이 서로 엉키기 시작했어요. 진세훈은 말수가 줄었고 대신 판단이 빨라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모두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은 걸로 믿겠습니다. 남은 검증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자리를 뜨자 주영채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 친구의 반말은 여전히 담백했고 그 담백함이 더 이상 가짜와 섞이지 않겠다는 합의처럼 들렸습니다. 밤, 차정원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화이트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라인을 그렸는데요. 주름은 규칙에서 시작해 예측 불가능으로 향했고 그 곡선에는 이제 더 이상 대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짜놀이 끝났어. 이젠 진짜로 버티자.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황 실장이었어요. 내일 시간 좀 내주시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옷, 우리가 띄우겠습니다. 대신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대신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일지 차정원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숨을 고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차기범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원아. 응? 내가 뭘 하든 결과보다 내가 남아야 한다. 아빠의 반말은 현실적이었고 현실이라 더 따뜻했습니다. 정원은 웃었어요. 알겠어. 나 남을게. 두 사람은 그 이상 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같이 산 사람들이 하는 대화는 원래 짧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진세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답, 듣겠습니다. 같은 시각, 하네라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그 대신의 조건 내가 먼저 말해줄게. 공난숙은 이미 판을 깔아두었고 황 실장은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에게 말했어요. 두려우면 내가 같이 갈게. 차정원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내가 내 이름으로 갈게. 그 말은 결심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차정원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누가 누구 행세를 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자기로 서는지가 결국 판을 바꾼다. 문이 열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난숙의 칼, 하네라의 칼, 진태석의 칼, 그리고 아직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칼. 차정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진세훈은 눈을 들어 마주봤습니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황 실장의 목소리가 울렸는데요. 그 다음 문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이 먼저 나갔습니다. 대신 무엇을 내놓아야 하죠? 오늘도 대답은 잠시 미뤄졌습니다. 그 미루어진 한 박자 사이로 다음 회의 숨이 들어왔습니다.